제22대 광산을 주사표로 던진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출신 정적 예비 후보와 인터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질문에 앞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와 함께 어떤 마음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예비 후보 정재혁입니다. 제가 지역에서 인사드리는 방식대로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매일 새벽 눈 뜨면 제 이름처럼 살고자 다짐합니다. 정치 제대로 혁신하겠습니다. 정재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광산을 성북의 여러 현안 중에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사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광주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학교를 다니고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돌아온 광주는 도로가 좀 많이 늘어나고 아파트가 올라간 거 빼놓고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인구도 지금 150만 채 안 되고 있고 인구가 오히려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 살펴보니 여전히 저희 광산은 대기업 공단이 많이 유치되어 있는 곳인데 기업 구조나 공단이 여전히 대기업 하청 구조, 제조업 중심의 공단이 세계 경제는 좀 혁신 경제로 많이 뒤바뀌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광주 경제 구조는 제조업 중심, 대기업 하청 구조 중심의 경제 구조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젊은 이들이 여전히 수도권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러한 취약한 경제 구조는 더 이상 광주가 자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제일 지역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게 대기업 행정이나 정치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너무 더딘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청와대나 국회를 통해서 맺었던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글로벌 기업의 혁신센터를 광주로 유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 구호뿐만 단순한 구호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성안을 해가지고 와 있고요. 부산의 혁신센터가 글로벌 혁신센터가 유치되어 있습니다. 광주에도 많이 이야기를 해오고 있고 광주의 광산에 글로벌 혁신센터를 유치돼서 그걸 통해서 혁신경제로 광산의 메카를 만들고 광주경제를 견인해내려고 생각합니다. 질문으로 만약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신다면 가장 큰 역점을 두고 펼칠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저를 이야기할 때 문재인을 지킨 사람, 이재명을 세운 사람, 광산을 일으킬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을 지킨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는 제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2017년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5년간 청와대에 있었어요. 보통 청와대에서 1년 또는 2년 있다가 나오는 자리인데 저는 5년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면서 직접 청와대에서 선출된 대통령의 국정을 돕으면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을 직접 보게 됐습니다. 지금 너무 잘 알고 있는 검찰국, 그 다음에 기재부, 감사원,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이 선출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좌지우지하고 컨트롤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됐고 선출되지 않은 이러한 권력들을 제대로 법과 제도로 정비해내지 못하면 여전히 꼭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선출된 권력을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나라임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정치하는 제1의 목적으로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이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을 법과 제도로 정비를 해내서 올바로 국민주권이 실현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동안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제가 청와대 5년 있었습니다. 초기에 2년 반 정도는 소위 시민사회 수석실에 있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청와대에 들어갈 당시 이제 박근혜 정부 탄핵으로 청와대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초기 청와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수위 기간이 없었습니다. 초기 청와대 처음 들어갔을 때 첫날을 기억합니다. 마치 부도난 회사에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청와대에 첫 들어갔을 때 첫날은 부도난 회사에 들어간
난장판이었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나라의 컨트롤 타워였나 싶을 정도였고, 제가 첫 번째 처음 한 일은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는 걸로 청와대의 첫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그 정도로 모든 걸 내팽개치고 도망갔던 박근혜 정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5명으로 시작했던 청와대가 400명 세팅될 때까지 6개월이 걸렸고, 그렇게 정상화시키고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심의사 수석실 앞단에 2년 동안은 대한민국의 모든 민원이 그동안 쌓였던 민원을 해결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민원을 제가 다 해결을 해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민원 해결한 것들을 지켜보신 대통령께서 2020년 1월 8일 날 청와대 내 최초로 국민생활안전담당관이라는 직제를 만들고 국민생활안전담당관으로 저를 임명하셨습니다. 청와대의 안전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만들어 주셨고, 청와대가 국민 안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직위를 만들고 저를 임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복이 타고났는지 2020년 1월 28일 날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코로나가 발발하고 청와대 내에서 코로나 담당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코로나 초기 정무대응을 총괄하게 됐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020년 코로나 초기에 마스크 대란, 그 다음에 중국 교포들을 한국으로 모셔와서 중국 진천, 아산 등에 격리를 시키고 치료해드리고, 그 다음에 백신 이후에 모든 그 코로나 초기의 역할을 진두지휘하고 역할을 했던 그런 공기수입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는 특권층을 위한 정권으로 저출생과 환경 정책, 사회 양극화 등 사회적 문제와 갈등이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비판하셨는데, 현 정부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정부는 갈등뿐만 아니라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상식에 반하는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식이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테러당하고 이러한 제대로 된 상식을 복원하고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 특히나 광주 시민 여러분이 이러한 민주주의를 복원시키는데 이번 총선을 제대로 임해서 꼭 민주당 중심의 후보들 뽑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특히 사람 잘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람,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꼭 뽑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산을 출마를 선언하며 강산 서범 핵심 프로젝트를 제안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제가 들어와서 광산은 23만 4천 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젊은 유권자이기도 합니다. 저희 광산을이 40대 이하의 유권자 비율이 63.9%, 그만큼 가장 젊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단도 유치하고 있고 가장 젊은 곳이기도 한데 여전히 제조업 중심 대기업 하청 구조의 공단이 위치해 있고 열악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경제 구조를 조금 혁신적으로, 혁신 경제를 중심으로 메카로 좀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제1로 혁신 경제의 메카, 강주의 혁신 경제 메카로 광산을 만들고 싶어서 글로벌 혁신센터 유치를 제1회 공약으로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광산을에 끼고 있는 영산강을 자연 친화적으로 즐겨 찾는 것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영산강 프로젝트 등을 유치하고 있고, 이후에 문화, 그 다음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광주공항 이전이 되면 그 이전 부지를 제대로 좀 단순하게 주거 공간만 넓히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시 전반의 계획들을 좀 활성화시키자라고 해서 제가 세번 프로젝트를 한 6가지 정도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과 시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광산을 지역 주민 여러분, 저는 말씀드렸듯이 광주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서울 올라가 국회 보좌관, 청와대 행정관으로 특히 5년간 그다음에 코로나 정무대응을 총괄하면서 그 능력과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국회의원, 지역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법을 만들 줄 알아야 되고 예산을 심의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보좌관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습관적으로 출마하는 사람 뽑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경험 없는 사람 뽑아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 말씀드렸듯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이 선출된 권력을 제대로 활동하게 못하고 있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적당하게 관료하다가 퇴직하고 출마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훈련받고 정확한 소신을 가지고 헌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뽑아야 됩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국정활동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지역을 위해 열심히 하려고 했던 현역 의원들 잘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한번 한 행동과 말 잘 바뀌지 않습니다. 바꿔주셔야 합니다. 잘할 때까지 바꿔주셔야 합니다. 저를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사람들, 그동안 권력으로서가 아니고 말과 행동으로서 행동하고 더불어 살게 만들었습니다. 제 이름대로 살겠습니다. 정치 제대로 혁신하겠습니다. 저 정재에게 꼭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 광산을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 그런 정치, 그래 정치 이렇게 해야지 하는 모습 꼭 보여주십시오. 지금까지 광주 광역시 광산을 선구 정재보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